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이신 FC 이랜드 서울님이 궁금해하신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비록 역사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축구에 관해서는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알고 계신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 돼서 공을 차서 몰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골문에 공을 넣음으로써 승패를 가르는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의 축구인데요. 이런 축구에 대한 정의는 축구 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863년 잉글랜드에선 더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이 단체를 통해 이 현대적인 의미의 축구 규칙들이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FA 설립 전까지는 표준화된 규칙들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11명이 아니라 15명이 팀을 이루기도 했고, 공을 안고 상대방의 골문에 뛰어가는 규칙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상대방의 발을 걸거나 정강이를 차도 반칙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1863년 12월 8일에 이 FA에서는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축구의 규칙을 발간하고 이 축구의 명칭도 어소시에이션 풋볼의 줄임말로 이 사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현대 축구는 1863년 FA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FA는 축구라는 종목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현대 축구의 규칙을 정한 것 뿐이죠. 그렇다면 축구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축구에 대한 기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의 축구 발생설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와 로마의 축구 전래설, 마지막 세 번째로 중국의 축구 기원설이 있습니다. 여전히 축구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확한 기원을 밝히는 것도 사실은 힘든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의 이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영국의 축구 발생설입니다. 11세기경 잉글랜드는 덴마크에게 이제 정복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덴마크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잉글랜드인들이 덴마크인들의 그 두개골을 꺼내서 복수하는 의미로 발로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축구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잔혹하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 덴마크인들의 두개골을 사용했지만 이 잉글랜드 사람들도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인지 그 뒤로는 이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차는 것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축구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14세기 초반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1314년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의 축구 금지령이 그 처음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한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에드워드 2세는 축구가 무분별하게 성행하자 그런 공놀이보다는 궁술 훈련이나 이제 공부를 더 하라고 축구 자체를 금지시켰고요. 그 이후에도 축구 금지령은 1477년까지 5차례나 내려졌습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축구는 악마의 오락, 금지시켜야 할 사악한 놀이, 피비린내 나고 죽음을 부르는 경기, 때로는 목이 부러지고 또 다리나 팔이 부러지는 놀이라는 부정적인 묘사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축구가 꽤나 오랫동안 대중적인 놀이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축구 발생설을 근거로 하는 최초의 기록은 1314년에 이 축구 금지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공을 발로 차는 놀이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12세기보다 훨씬 전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축구의 기원에 관한 두 번째 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새의 털이나 닭의 털을 자루에 넣어서 만든 공을 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게임을 에피스 크로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규칙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발로 차는 공놀이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이어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 에피스 크로스보다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하르파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르파스툼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던지다 정도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공을 손으로 던지거나 발로 차는 단순한 형태의 게임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 하르파스툼을 군인 훈련용 스포츠로 발전시켰고요.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인들이 즐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여러 곳에 전파됐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인기 스포츠였던 하르파스툼도 마찬가지로 이 피정복지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르파스툼의 규칙은 또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골 라인을 설정하고 양 팀이 공을 던지거나 차서 골 라인 너머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공격과 수비를 펼치는 경기였습니다. 손을 쓰기는 하지만 이 원시적인 형태의 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영국의 축구 기원설보다는 로마의 하르파스툼이 이 근대 축구의 기원이라고 많이들 설명하고는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축구의 기원은 바로 중국, 즉 중국의 축구 기원설입니다. 축구는 보통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축구 기원설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중국 축구 기원설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고대 중국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매달아 적의 사기를 꺾고 그 머리를 병사들의 놀이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의 적장의 머리를 병사들이 발로 차고 놀게 하던 것이 축구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축구의 기원치고는 조금 섬뜩하죠.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마이원샹 부소장은 이 문헌조사와 고고학적 증거를 들면서 축구는 이미 기원전 3세기경 이 한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중국이 축구의 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중국에서는 축구를 축국이라고 불렀는데 고고학 발굴을 통해 축국에 대한 규칙서도 발견해냈어요. 축구의 규칙은 현대 축구와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 팀당 선수는 12명이고 모서리마다 6개의 골문이 있었고 주심과 부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역사적 기록과 문헌을 증거로 14세기의 영국 그리고 기원전 2세기의 로마보다 조금 더 앞선 이 기원전 3세기의 축구를 즐겼으니 축구의 기원은 중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100% 해답을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거나 발굴되지 않은 많은 유물과 유적들, 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축구의 기원이 어디인지, 언제쯤 정확하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축구의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들을 지금까지 세 가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느 나라가 축구의 기원일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역사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